안녕하세요. SK 정책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달라지는 임대주택 제도와 어르신을 위한 주거 돌봄 연금 지원 정책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꼭 아셔야 할 내용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한 해 동안 공공임대주택이 15만 2천 호 공급됩니다.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5만 호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두 번째,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로 나뉘어 있던 유형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합쳐지고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 신청이 어려우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가 2026년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집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연금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령자 복지주택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까지 함께 넓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변화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통합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고령자 복지주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집을 가진 어르신을 위한 주택연금 개편, 그리고 2027년까지 예정된 공급 계획까지 하나씩 차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임대주택을 알아보시면 국민임대는 뭐고, 영구임대는 뭐고, 행복주택은 또 뭔지 헷갈리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소득 기준도 다르고 자산 기준도 다르고 임대료 산정 방식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복잡한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수준에 맞춰 임대료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시세의 35%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하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최대 90% 수준까지 적용받습니다. 예전처럼 유형에 따라 자격이 아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 안에서 소득에 맞게 임대료가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공급 우선순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먼저 배정되고 일반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다소 있으신 분들도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크거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서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입주하시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전국의 모든 단지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짓는 단지부터 차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에 이미 입주해 계신 분들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서 불이익을 받으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산 기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시점에 공고문에서 반드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자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조정될 수 있으니 올해 자격이 안 되셨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의 출발선에 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혼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이 함께 합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을 넣고 당첨을 기다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전셋집이나 월세집에서 바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로 역대 최대폭 인상되면서 주거급여도 함께 크게 넓어졌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23만 원, 2인 가구는 약 202만 원, 3인 가구는 약 257만 원, 4인 가구는 약 311만 원 수준이 선정 기준선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이하로 선정 기준이 훨씬 좁은데 주거급여는 48%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급여는 해당이 안 되셨던 가구도 주거급여는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녀분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으셔도 따로 세대를 이루어 사시는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어서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임대료가 2025년보다 지역과 가구원 수별로 17,000원에서 39,0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이 낡은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도배나 지붕, 배관 같은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편의시설이나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동시에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가셨을 때 세 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집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주택연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이미 내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계신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으시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이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우선 계리 모형이 새로 설계되면서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억 원 상당의 집으로 가입하시면 매달 130만 원대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 수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선이 12억 원까지 확대되면서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새롭게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입할 때 부담이 되었던 초기 보증료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고 집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분이나 배우자분이 돌아가시면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매각해서 그동안 지급된 금액을 정산하는데 집값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드리고 반대로 집값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빚을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입 연령이 많으실수록 기대 여명이 짧아져서 월 수령액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가입하실수록 매달 받으시는 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받으시는 기간은 짧아지니 본인의 건강 상황과 생활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받으실 수 있고 실제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주거, 의료, 복지, 여가, 안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어르신 맞춤형 주거 모델입니다. 건물부터 다릅니다. 화장실과 현관에는 안전 손잡이가 기본 설치되고 휠체어 이동이 자유롭도록 문턱을 없앤 무단차 설계가 적용됩니다. 응급 상황 시 관리소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 연락 벨도 갖춰져 있고 스위치 높이와 세면대도 어르신 신처에 맞춰 조정되어 있습니다. 저층부에는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지소가 함께 들어서서 건강검진, 물리치료,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물론 노래 교실이나 공예 활동 같은 여가 프로그램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층부에는 고령자 맞춤형 평면으로 설계된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한 건물 안에서 생활과 돌봄을 함께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입주 우선순위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입니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 유공자 분들입니다.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일반 고령자 분들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에서 한꺼번에 모집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 지역의 단지별 준공 일정에 맞춰서 수시로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시고 싶은 지역의 공고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연간 공급 목표가 3,000호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지방 중소도시까지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이니 수도권이 아니시더라도 관심 지역의 공고를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역시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제한되며 일반 임대주택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LH 청약 플러스나 마이홈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 공고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3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주거만큼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진료, 장기 요양 서비스, 방문 돌봄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들이 여러 기간을 전전하며 지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받으실 수 있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의사, 간호사, 돌봄 인력이 직접 찾아와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식사 배달, 집수리까지 지원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몸이 불편해지셔도 곧바로 요양원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우리 집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돌봐드리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수요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지내시거나 고령 부부, 조손 가정처럼 돌봄이 특히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전액 본인이 부담하셨던 간병비 부담도
대폭 낮아져서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재택의료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매달 이용하실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이 통합 돌봄 제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쇠, 장애,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다만 지역마다 준비 상황과 예산 배정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은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7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발표되고 진행 중인 몇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입주 일정입니다. 2026년에는 인천 계양 신도시에서 1285가구가 최초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에서 약 9,614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물량은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계획이며, 나머지 물량은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2030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 절차가 복잡한 만큼 지역별로 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조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2027년 말까지 주택도시기금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장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절반 이상을 출자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로, LH는 공실상가나 오피스, 심지어 호텔 같은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제로 서울의 한 사례에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공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앞으로 5년간의 공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출산가구, 고령자,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령자를 위해서는 돌봄과 무장애 설계를 갖춘 은퇴자 마을 조성 계획도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제도와 어르신 주거 돌봄 연금 지원 정책의 주요 변화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확대, 집을 가진 어르신을 위한 주택연금 개편,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2026년 3월 전국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리고 2027년까지 예정된 신도시 입주와 비아파트 지원 확대까지 꼭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저희 SK정책센터는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만 골라서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다음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